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닷새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총장에서 물러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전원 정치만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엑스파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제 자신이 나서 유권자와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그동안 준비해온 구상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과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일정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을 통해 오는 29일 오후 1시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검찰총장에서 내려온 뒤 석 달 넘게 측근과 대변인을 통해서 일정과 메시지를 공개하는 전원 정치만 이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빨리 전면에 등장해 국민 앞에 비전을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던 상황에서 결국 29일로 발표일을 잡은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대선에 도전하게 된 이유와 국가 운영 구상의 큰 틀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장소를 윤봉길 의사 기념관으로 택한 데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헌법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발표를 반기는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제도권 안에서 선거를 치르는 게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빠른 입당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며 또 윤 전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정치부의 박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윤 전 총장이 직접 뭔가를 말한 적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출마 선언이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많이 고민을 했을 텐데 왜 6월 29일입니까? 네, 당초 27일쯤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캠프 대변인이 깜짝 사퇴를 했고요. 네. 또 엑스파일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캠프의 전열을 정비하느라 다소 시간이 걸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는 2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 이후까지 시간을 끌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엑스파일에 장모 관련 의혹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치 참여 선언으로 인해서 국면 전환의 효과도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날짜 자체를 보면 6월 29일입니다. 6.29 선언, 그러니까 6월 민주화 항쟁의 결실을 맺는 날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도 고려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장소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인데 여기가 강성 보수주의자로 불리는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 선언했던 곳이거든요.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 전 총장 측이 직접 밝힌 장소 선택에 이유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애국 정신과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의 지형으로 볼 땐 사실상 보수층을 겨냥한 선택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실제 윤 전 총장의 오랜 측근은 JTBC에 그 애국심이 보수의 정신적 토대를 이뤄야 한다는 윤 전 총장의 믿음이 반영된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장소에서 직접 어떤 메시지를 어떤 유권자층을 겨냥해서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장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념관 측에 좀 문의를 해봤는데요. 그 윤 전 총장 측이 연락을 한 게 불과 어제라고 합니다. 막판까지 장소 여러 개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전원 정치 비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죠. 그런데 이번에도 언론사 한 곳당 기자 1명으로 제안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질의응답이 좀 자유롭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네, 일단 윤 전 총장 측이 아직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질의응답 자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캠프에서는 현장 출입 기자를 각 언론사당 1명으로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엑스파일에 대한 입장부터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해명까지 기자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고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오늘의 이 판결, 차별금지법과도 맥이 닿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든든한 그 제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 참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9차례나 발의가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들은 낙선운동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거대 정당들은 결국 눈을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21대 국회만큼은 다를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차별 피해자들의 호소를 직접 듣고 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네팔인 이주 노동자 A씨에게 한국 생활은 두려움이었습니다. 5년간 일한 인천의 한 공장에선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아파서 쉬겠다고 하면 욕설과 폭행이 돌아왔습니다. 왜 일 안 나오냐고. 오늘 쉬는 날이에요. 한국에 쉬는 날은 근로자 날이야, 일요일 날이야. 야! 일어나. 일어나! 너 쉬는 날에 장난이야? 피부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진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따로 먹고 외국 사람들이 따로 먹어요. 외식 참석도 아니고 영차 수당도 안 받았어요. 한국 사람은 받아요. 공일 때도 외국 사람 일해야 돼요. 내국인이라도 깊은 차별의 늪 속에 살기도 합니다. 성소수자인 B씨는 동대문구청과 4년 넘게 법정 다툼 중입니다. 2017년 퀴어 체육대회를 위해 구청 시설을 빌렸는데 갑자기 취소된 게 발단입니다. 구청은 체육관 공사 때문이라고 했지만 다른 이유도 들었다는 게 B씨의 주장입니다. 그럼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사유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답답했죠.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게 뭘까? 2년 만에 국가인권위가 구청의 취소를 차별로 인정했지만 권고에 불과한 조치였습니다. 법원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구청은 법원의 화해 조정까지 거부했고 결국 재판으로 갔습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처음부터 대관은 취소당할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별 행위가 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행위라는 것을 더 명백하게 판결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뿌리 깊은 차별 중 하나는 성차별입니다. 지난달 차별금지법 찬성 국회 청원을 올린 C씨. 지난해 한 회사 채용 면접에서 겪은 성차별이 계기가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 뒤에 오실 누군가는 저같이 뭔가 힘들게 사고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C씨의 청원에는 10만 명이 동의를 했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을 막는 장애물은 높고 견고합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16일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다시 발의하자마자 조직적 반발이 바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보수단체가 올린 반대 청원 역시 10만 명을 넘긴 겁니다. 피해자들은 그래서 국회가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차별이란 없다는 걸 법을 통해 보여달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또한 구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사회에 정당한 차별은 없다라는 감각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추적보도 후계입니다. 탐사와 추적보도로 뉴스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을 추적해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고 민주당이 이에 따라서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그 기준을 국민의힘에도 적용해 본 겁니다. 먼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땅들을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넓게 펼쳐진 부산 송정해수욕장 바로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그 가족의 땅입니다. 1만 제곱미터 3,000평이 넘습니다. 이 의원과 가족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두 차례로 나눠 이 땅을 샀습니다. 이 가운데 65%가 농지입니다. 그런데 농작물은 없고 시멘트로 포장된 부분도 보입니다. 이 땅 중 일부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유료 주차장으로 쓰였습니다.
나머지 땅에서도 농작물이나 묘목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땅을 산 이래 농사를 지은 적이 있었는지 해당 지자체도 지난 3월까진 몰랐다고 합니다. 땅을 사는 과정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 신청 과정이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 신청도 안 하셨으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그 대상에선 아예 제외돼 있다. 이러는 사이 땅의 가치는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바로 앞자리잖아요. 금리값이죠. 들어서 나기 한 5, 6천 얘기한 거고. 담당 구청은 이제라도 이 의원과 가족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진은 이 의원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경남 양산 백종원 의원이 보유한 농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14살 아들과 공동 명의로 산 땅입니다. 3,800제곱미터, 약 1,150평이 모두 농지인데 농작물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사정은 좀 다릅니다. 무슨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텃밭을 해주면 안 되지. 땅 주인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 의원은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면서도 농사를 지으려고 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장을 하고 있는데 좀 좁아요. 좁아서 그 정도 평수에 물류창고를 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만 10년 동안 지목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중개업소에선 아파트 개발 호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큰 도로에서 올라오면 여기가 1차, 요 위에 쪽이 2차로 일단 예정되어 있는데 그쯤 자리라고. JTBC 정혜성입니다. 민주당이 탈당을 권유한 의원들 12명 중에는 자신의 땅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의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수도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겁니다.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액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그런데 하 의원의 배우자가 세종시에 5억 원이 넘는 상가를 갖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입니다. 하지만 의원실 측은 배우자가 대전에서 직장 생활 중이라며 문제가 될 것 없는 투자라고 주장합니다. 물려받은 땅이 지역구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에 대한 해석이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부산에 있는 원예 연구단지 부지입니다. 7년간 비워져 있는데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이 너무 더뎠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군사 보호구에 다 걸려 있어야지. 그리고 이게 풀린 거는 얼마 정도 됐냐면은 한 6년 정도 됐어요. 일본에서 개발 대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나마 이곳이 지난 1월 공공택지 개발지구로 선정될 수 있었던 건 국유재산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개발을 서두르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법을 개정한 건 이곳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도욱 의원입니다. 그런데 개발이 확정된 부지에서 약 200m 거리에 김 의원 가족 땅이 있습니다. 500m 정도 떨어진 곳에도 또 다른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김 의원이 내걸었던 공약은 대저 신도시 개발. 그런데 이 신도시 예정지도 이 땅에서 차로 3분이면 닿습니다. 김 의원 측은 땅은 한참 전에 증여받은 것이고 개발 공약은 지역 수건 사업을 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저희가 출마하기 이전부터 그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전부 다 공약사업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하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이해 충돌 여지는 없다는 입장.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이 공직자 검증의 주요 잣대가 되는 시대를 맞아 이렇게 조언합니다. 의원 활동을 하는 지역구에 또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뭔가 개발 특수가 있다면 제일 깔끔한 건 파는 거죠. JTBC 하혜빈입니다.